안녕하세요. 작자미상입니다.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필사의 추적입니다. 제가 많이 애정하는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의 명작이죠. 흔히 히치콕의 사생아라고까지 불리는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은 약간 과할 정도로 히치콕에게 경로된 작품들을 많이 만들긴 했었습니다. 다소 재능의 낭비라고 볼 만한 구석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매우 애정하는 감독입니다. 깔끔한 히치콕에겐 없는 뭐랄까 약간 B급 정서, 길거리 음식 같은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건 그거대로의 또 맛이 있는 거지. 그의 작품들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침실의 표적, 바디 더블이라는 작품을 제가 리뷰했었는데 보셨는지? 안 보셨으면 그 작품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자주 그렇듯이 이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의 영화는 인트로에서 에로틱한 언니들의 샤워 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작품을 관람할 때는 등 뒤를 약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976년도에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이 만들었던 캐리를 자기 자신이 약간 패러디하는 부분이 인트로에 나옵니다. 그래서 캐리를 보셨던 분들은 처음부터 약간 킥킥대면서 보게 되는 그런 정서가 있습니다. 근데 2013년에 리메이크했던 캐리는 왜 그따위로 만든 걸까요? 또 아무튼 이 영화의 사회적 배경은 얼마 남지 않은 대선에 출마를 하려는 주지사가 사전 여론조사에서 62%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현직 대통령을 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하게도 재선을 노리는 대통령은 갖은 수를 써서 주지사의 상승세를 막으려고 하고 있죠. 늦은 밤 영화에 쓰일 음향을 녹음하고 있던 잭, 영화의 효과음악 감독인 잭은 존 트라볼타입니다. 갑자기 디스코라도 출 것 같지만 이 영화에선 진지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이크에 이상한 소리가 잡힙니다. 총소리 뒤에 타이어가 터지는 소리가 나고 이어서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소리, 그것은 호수에 추락하는 자동차였습니다. 잭은 호수에 잠기는 자동차 안에서 한 여성을 구해냅니다. 다행히 그녀는 가벼운 타박상 이외에 멀쩡합니다. 둘은 보자마자 서로 끼를 부리면서 병실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녀의 이름은 셀리라고 합니다. 잭의 본명은 해리여야겠군요. 퇴원하면 한잔하자는 잭, 그냥 지금 한잔하자는 셀리. 이런 오픈마인드는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이 두서없고 정신없는 셀리는 정신과 진료부터 먼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뭔가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같은 병원에 사망자가 실려오는데 그 사망자는 좀 전에 셀리와 같은 차에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통령을 위협하는 지지율의 주지사입니다. 당연하게도 병원에는 몰려드는 기자들로 난리가 납니다. 그런 가운데 주지사의 보좌관은 잭에게 오늘 있었던 일은 기억에서 지우고 주변이나 언론에 아무 말도 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아니, 맨인 블랙도 아니고 기억을 지우라니 뭔 소릴까요? 주지사가 젊은 여자와 있다가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유족들에게도 상처만 주는 일이라면서 잭을 설득하는데, 일단 알았다고 하는 잭은 셀리를 집에다가 데려다 주려고 하는데 이미 기자들이 집 앞에도 진을 치고 있을 거라면서 모텔로 가자고 하는 셀리. 이런 오픈마인드는 참 또 고맙고 사건이 있던 밤에 녹음된 테이프를 다시 들어보는 잭. 아무리 들어도 분명히 총소리가 먼저 나고 타이어가 터졌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일부러 사고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이중 노출로 하나의 샷에 담았습니다. 지금이라면 CG 합성하면 간단하겠지만 81년도에는 이게 최선이었겠죠. 그리고 그 느낌도 약간 비현실적인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이 영화엔 자주 등장하는데 이 장면도 그리고 이 장면도 마치 올드보이에서의 이 장면을 연상시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은 아마 지금이 전성기였다면 CG 기술을 활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영상 실험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사고 차량에 터진 타이어를 교체해서 타이어가 터진 것은 총격 때문이었다는 잭의 주장을 헛소리로 만듭니다. 많은 정치적인 사건들이 이렇게 조작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저 믿을 수 없는 음모론일 뿐이고 우리가 사는 이 공명정대한 대한민국에선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자, 이제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진실을 알고 있는 것은 잭 단 한 사람뿐, 그리고 어딘가 나사가 여러 개 빠져 보이는 셀리라는 여자 하나. 아무도 그들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잭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잭이 뭘 하기도 전에 사건 현장을 우연히 사진으로 찍었다는 사람이 나타나고 특종이 됩니다. 이것을 보자마자 이 사건을 단순한 사고사로 위장하려는 누군가의 기획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번개탄 같은 그냥 생활 속의 일상적인 물건들도 이상하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이니까 어서 빨리 정신과 진료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병원이 몇 시? 잭은 잡지에 실린 그 사진들을 잘라서 연결을 해봅니다. 책의 모서리 페이지마다 그림을 그려서 동영상을 만드는 어릴 때의 장난처럼 말입니다. 그런 뒤에 영화사의 애니메이션 팀에서 한 장씩 다시 촬영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한 컷씩 촬영하는 셀 애니메이션 방식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었죠. 결국 그렇게 잭은 사건의 사진들을 이용해서 영상을 만들어내고 자신이 녹음했던 사운드까지 거기에 입힙니다. 진정한 범죄의 재구성이라는 영화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완성된 영상 속에서는 달리는 차를 향해 발사되는 총구의 화염까지도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증거는 자꾸만 사라져갑니다. 잭의 말은 누구도 믿어주지 않고 어두운 암살의 그림자는 잭과 셀리 위로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잭과 셀리는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가 영화의 중반 정도입니다. 후반부에는 쫄깃한 서스펜스가 이어지고 그리고 라스트에는 슬픈 애상이 겹치게 되는데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의 대표작들을 대부분 담당했었던 피노 도나지오의 아름다운 음악이 비극적인 사건들과 함께 펼쳐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줄거리 중심으로만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영화 필사의 추적 블로우아웃은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의 위대한 걸작인 욕망 블로우업과 마치 데칼코마니로 찍어낸 것처럼 같은 주제를 전혀 다른 각도로 펼쳐 보이는 영화입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는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의 위대한 걸작인 욕망을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욕망의 원제는 블로우업, 필사의 추적의 원제는 블로우아웃. 이 둘의 차이가 영화 속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다음 주에 그 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현재 넷플릭스나 아마차 같은 일반적인 OTT에서는 서비스되고 있지 않고 지니TV에서는 서비스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만 그 이외에는 잘 모르겠군요. 그리고 IMDb 평점은 7.4, 로튼 토마토는 88%로서 역시 대단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손에 땀을 흠뻑 쥐게 만드는 서스펜스 스릴러 필사의 추적, 제가 정말 애정하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강추드립니다. 이상 필사의 추적 리뷰였습니다. 다시 뵐 때까지 건강하세요. 작자 미상이었습니다.